목회자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목회자에 이어 한 청년이 부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유서를 남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관련 첫 재판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기동 목사를 둘러싸고 김 목사 측과 반대하는 개혁협의회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문서 선교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기독교 잡지들도 다양하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기독 잡지들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금요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 신학생이 교회 부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유서를 남기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한 목사는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첫 소식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 부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신학생이 다니던 교회 건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 옥상에 2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이 교회 직원과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이 교회를 다닌 A씨는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발견 당시 가방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유서에서 수년 전 자신이 18세인 미성년자였을 때 이 교회 부목사로 있던 B씨로부터 셀 수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서에서 A씨는 그 후 3년 동안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어 몸과 정신이 무너졌다고도 적었습니다. 유서에는 또 B씨의 실명과 현재 소속 교회, 휴대폰 전화가 적시되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범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8월 15일 날 변사체가 발견이 됐고, 근데 그 변사자의 유서가 같이 나왔고, 그 유서 내용에 몇 년 전부터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괴롭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내사 중에 있어요. 한편 B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박모 목사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해 봄 혼자 사는 조카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목사 교회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해야 할 목회자의 기본 자질과 품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 구호는커녕 영혼을 파멸시키는 목회자들의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한국교회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0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에 관한 각종 비리 의혹으로 김기동 목사 측과 개혁협의회로 나뉘어 있어서인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취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김기동 목사 측과 CBS 취재진 간 폭행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김기동 목사는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지난해 12월 40억 원대 부산 A빌딩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임무를 위배해 교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더해 김기동 목사는 지난달에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비를 교회에 대여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 69억 원의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교회가 부산 A빌딩을 사들인 뒤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 중에 문제는 없었는지, 김기동 목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
배임 혐의를 두고 검찰과 김기동 목사 측 변호인이 팽팽하게 변론을 벌였습니다. 전 성락교회 사무처장 김모 씨가 증인신문에 나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또 김기동 목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달 5,400만 원의 목회비를 받아 6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목회 활동비 성격을 두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목회 활동비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김기동 목사 변호인은 사례비 대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적 용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법정 공방으로 방청석이 술렁이자 재판부가 성숙한 방청 문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여 진행된 재판은 정오 무렵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기동 목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예민한 반응을 보인 김기동 목사 측과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김기동 목사를 에워싼 경호원들과 신도들은 우산으로 김기동 목사의 얼굴을 가리고 김기동 목사가 차에 오르자 취재진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다 찍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다 찍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손 안 됐어요. 손 안 됐어요. 난 카메라 만들고 있어요. 치지 말라고. 여기 치는 건 제 맘이다. 밀자. 쳤어요 지금. 쳤어요. 쳤어요. 경찰 불러. 기자 폭행 시비는 현재 양천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10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의 다음 재판은 31일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채플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학생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 장로회 신학대학 동문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신대 동문들은 오늘 서울 광장동에 있는 장신대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무겁다고 해도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숙고되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징계는 매우 부적절하며 징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은 총회의 입장을 무시하지 않았고 분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퍼포먼스를 한 것도 아니라면서 학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KSCF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치유와 화해, 평화와 통일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KSCF는 선언문에서 국내외 교단과 사회선교기관 등과 연대 협력하는 에큐메니컬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면서 분단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SCF는 또 만몬과 자본의 욕망이 독재 권력만큼 잔인한 현실에서 낮은 자리, 소외된 자리, 빛과 영광이 없는 자리로 내려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영성운동을 새롭게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KSCF는 지난 1948년 4월에 창립해 사회 계몽운동과 교회일치운동은 물론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등에 헌신했습니다. 지난주 일간지 두 곳에 장신대를 비판하는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통합교단을 동성애로 물들이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광고의 내용이나 시기, 의도 등을 분석하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고가 나가기 전 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은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뿐입니다. 장신대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명성교회와 재판국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신대를 비판하는 이 광고와 장신대생들의 명성교회와 재판국 비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광고는 장신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근거 중 하나로 지난 5월 채플에서 학부생 3명과 신대원생 5명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무지개색 깃발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신대 학부와 신대원생 1,400명 중 8명이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해서 장신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견강부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 측이 관련 학생 5명에게
각각 정학 6개월과 근신,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린 사실은 광고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왜곡입니다. 광고가 나간 유력신문의 전면 광고비는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일간지의 광고비도 상당합니다. 누가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처럼 큰 돈을 썼을까? 광고를 낸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는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할 정도로 재정이 튼튼할까라는 의구심 뒤에 배우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배우일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독재 정권 시절 반대 정파를 제압하고 반사 이익을 누리기 위해 정치권이 자주 썼던 공작 정치와 꼭 빼닮았습니다. 광고에는 장신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교단은 물론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신대 때문이 아니라 명성교회와 통합총회 재판국 때문에 통합교단이 만신창이가 됐음을 여러 교회와 사회가 인정하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신대가 동성애 옹호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의 경중을 따져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신대를 무력화해 위기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통합은 물론 한국교회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하나의 제호 아래 전문 분야를 깊이 다루는 정기 간행물이 바로 이 잡지입니다. 문서 선교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기독 잡지들도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기독 잡지들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지난 1922년 11월 25일 길보른 선교사에 의해 창간된 기독 잡지 활천. 일제강점기에 잠시 휴관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발행을 계속해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잡지입니다. 이 활천과 같이 문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잡지사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기독교잡지협회에는 월간 목회와 신앙계, 현대 종교 등 총 22개의 잡지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협회 소속 잡지사 10여 곳이 연합해 태블릿 PC용 전자책 서비스를 공동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태블릿 PC용으로 개발된 콘텐츠의 가독성이 떨어지며 수요자가 줄어 현재 대부분의 잡지사가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자책 서비스를 이어가는 기독 잡지사는 월간 목회와 신앙계, 복음과 상황 등으로 손에 꼽힐 만큼 그 수가 적습니다.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한 잡지사들은 홈페이지와 전자 메일 등을 통해 전자 콘텐츠 제공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라 하는 제목을 치면 기도하라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어느 걸 눌러서 볼 수 있도록 오픈시켰습니다. 그 작업한 지 한 5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들이 좀 들어와서 보고 있고요. SNS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잡지를 만들어내는 곳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지난 6월부터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사회 현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한 콘텐츠들을 메시지 형태의 잡지 좋은 나무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홈페이지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독을 신청하면 좋은 나무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잡지 좋은 나무는 SNS와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는 독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어디서든지 또 너무 길지 않은 분량으로 빨리 읽어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이제 확장성 또 파급성 이걸 생각해서 편리성 이걸 해서 SNS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매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좋은 나무는 현재 7호까지 발간됐으며 자발적으로 구독하는 독자들만 어느새 800명을 넘겼습니다. 기윤실은 앞으로도 편집 시스템과 전달 방법 등을 발전시켜가며
진일보한 기독 잡지의 모본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온 기독 잡지들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교계 소식입니다. 강원 CBS는 공개방송 제17회 숨 콘서트를 열고 참석자들과 사연과 찬양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대구 CBS는 사옥 건축 기공식을 앞두고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마련한 공개방송 제17회 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원주 한마음 장로교회 성도들과 애청자 100여 명을 초청한 이번 콘서트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사연과 간증을 소개하고 초대 가수 민호기 목사의 찬양을 통해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구 CBS가 사옥 건축 기공식을 앞두고 대구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기도회에서 기공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계와 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옥 기공에 임한다면 건축까지도 문제없이 은혜롭게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